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이제 지인에게 그 강화지 초상화를 이렇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본 친구분들이 누가 그랬냐 이걸로 강아지 초상화 사업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양성필입니다. 네, 이번에 50 인생 후반의 즐거움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. 저는 현재 27년 차 회사원이고요. 한 회사에서만 27년을 근무한 원클럽맨입니다. 그리고 뭐 이번에 책을 내게 됐지만 몇 가지 이렇게 다양한 부캐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50대 아저씨입니다. 네, 작가님 혹시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라서 혹시 5번 정도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요. 후원 가능하실까요? 네, 그럼요. 그러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후반부에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직장인이시라고 원클럽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캐 활동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. 그 부캐 활동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처음 이제 시작한 건 제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나름 이제 아마추어 화가로서 좀 활동하고 있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문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제 칼럼니스트 이렇게 3가지가 있고, 제가 인생 2막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학을 한 번 더 다녔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땄습니다.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면서 동시에 이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을 또 수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5가지,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 같은데 이제 특별 강연을 합니다. 그래서 또 강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걷기에는 제가 좀 프로다. 그래서 프로 걷기로라고 자칭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좀 이따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걷고 있습니다. 대단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제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인생 2막, 은퇴, 퇴직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,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막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주변은 그렇더라고요. 작가님 주변의 사람들은 엔잡농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? 제 주변에도 이제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, 아무래도 이제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이 머릿속에만 있는 분들이 좀 더 많겠죠. 저 역시 이제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, 저는 좀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건 별로 없지만 그나마 잘하는 거는 이 적어놨다가 실천에 옮기는 그 과정이 좀 짧아서 좀 일단 무조건 실천하고 본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하고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좀 몸에 익숙해지니까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주변에서는 뭐 야 일은 안 하냐, 뭐 부캐만 하는 거냐 하는데 사실 그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근무 시간에는 일 열심히 하고, 또 그 외의 시간이나 주말에는 이제 좀 부캐 활동들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부캐 활동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일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더라고요. 이런 회사 밖에서, 물론 회사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회사 밖에서 어떤 내 그 자아 실현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취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발산을 하고 또 회사에 돌아와서 또 그 맑은 정신으로 에너지 충만한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일도 더 잘 되고 또 제 삶의 재미도 느끼고. 저도 이제 사실 40대까지는 너무 회사 일에 이렇게 몰두해 있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, 오히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나 활동을 바깥으로 돌리니까 더 활력이 생기고 회사 일도 더 잘 풀리는 그런 좀 선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 7개 부캐 중에 제 관심을 확 끄는 게 이 아마추어 화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. 그래서 이
소중한 인연 100명에게 초상화 선물을 해주시는 프로젝트를 네.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. 지금 100명까지 다 그리셨나요? 아, 지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미술 학원에 가서 이제 그 한 3시간씩 그림을 그리는데요. 요 며칠 전에 이제 70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. 네네. 이제 한 이제 30개 남았고요. 네네. 오, 네.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마침 제가 아직 그 그림은 다 완성했는데 전달식을 못한 그림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좀 들고 와봤습니다. 네. 와, 네. 제가 딱 봤을 때 너무 잘 그리셨는데 네. 아마추어 같지가 않은데. 아, 네, 네 고맙습니다. 예. 이분들이 다 지인. 예, 맞습니다. 거죠? 맞습니다. 네, 오. 요 그림도 있고요. 네. 네네. 와. 그리고 요건 이제 흑백 모노톤으로 그린 그림도 오. 있습니다. 네. 흑백으로. 예. 아,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. 네네. 이게 한 몇 년 정도 그리시면 이 정도 되나요?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한 거는 4년 전이고요. 4년 전인데 사실 저도 그림을 제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네. 그려본 적이 없어서 네. 그냥 이제 취미로 또 이제 정서적인 좀 안정, 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그냥 갔는데 한두 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이 소질이 있다. 아, 네네. 그래서 네. 이게 칭찬 받으니까 또 약간 신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렸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실력이 느는데 이제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이거를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풍경이나 이런 거 안 그리고 초상화만 그리기로 했고 지금은 이제 유화만 그립니다. 유화만 그리는데 이제 이래서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나중에 전시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네. 이 100명의 초상화를 딱 그리면 네네. 그걸 전시를. 네, 근데 이제 하신다? 전시회 컨셉이 좀 다르죠. 이 그림을 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제가 전시회를 하는 거는 제가 그림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큰 좀 뭐 카페라든지 뭐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빌려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선물 받은 분들이 그림을 들고 오시기로 약속을 다 예. 이게 저라면 이걸 들고 이렇게 그렇죠. 오시는 거죠. 가는 거예요? 네네 맞습니다. 전시회에? 네, 의미가 있겠네요. 네네. 그렇게 하는 걸로. 네. 이 그림을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? 좋아하죠.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살면서 초상화를 그것도 공짜로 공짜인가요? 예. 이 선물 받을 확률이 거의 0이잖아요. 그렇죠. 예, 확률이 상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받으면 정말 이제 좋아하죠. 어떤 그중에 몇 분은 정말 너무 막 감격해하죠.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.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더 행복하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려서 선물해 드리는 거지만 저한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. 네네. 이게 네.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네, 것도 맞습니다. 커다란 네네. 행복이다 보니까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 선물을 받는 것만 기쁜 줄 알았는데 선물을 주는 기쁨이 뭔지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네, 말씀하시는데 그냥 미소가 막 네네. 보이고 정말 네.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, 이 투자법, 인생 후반에 관련된 4가지 투자법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있더라고요. 예. 네,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실천하는 투자법이 이제 책에 4가지 정도로 소개가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. 당장은 그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소득으로 인생 2막 3막의 그런 경제활동 수익을 얻으시면 되거든요. 당장 우리가 뭐 수익을 목표로 뭘 하겠다 이건 쉽지 않아요, 사실.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수익화 될 수 있다는 거. 근데 그러려면 자기개발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. 제가 지금은 한국어 교원을 봉사활동에 가깝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직장에서 1막을 끝나고 2막에서는 이제 그게 제 전문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. 월화수목 금토 일 뭐 이렇게 다 그런 비슷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원 활동을 함으로써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게 저의 경제적인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. 지금은 자기개발
봉사 활동에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 활동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. 이렇게. 그렇게 이제 자기 개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투자법이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재테크 하면은 돈을 버는 거에 이렇게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사실 지출,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재테크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 건강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가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병원을 다니는 횟수도 늘어나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애기치 않게 또 이 큰 병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데 여튼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나중에 내가 건강 악화로 들어가는 돈, 지출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.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. 여기저기 몸에서 고장이 네, 나잖아요.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네. 병원비나 네, 뭐 네. 약비나 네. 뭐 이런 비용들이 기하급수로 확 늘어나는 맞습니다. 시기가 있는데 맞습니다. 이걸 좀 뒤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늦추거나 최소화시키는 것도 최소화시키는 재테크의 방법이. 방법이다. 네. 건강 관리를 해야 네, 된다. 네, 건강. 네. 그래서 저희가 되게 사실 그 제가 7개나 되는 그 부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밑바탕은 체력이거든요. 이 건강 없이는 뭐 누가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. 네. 네. 어떤 지금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? 일단 뭐 아까 부캐 활동에도 소개드렸지만 저는 네. 이제 걷기 매니아고요. 네, 엄청 이렇게 혼자 걷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또 아이러브 워킹이라고 걷기 모임이 있습니다. 네, 모임이? 그래서 여러 제 이제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 투자법은 세 번째는 사람에게 투자라는 겁니다. 네. 이 부분 역시 이제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하라 이런 것보다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. 자,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20, 30년 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고 파는 관계랄지 아니면 뭐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 관계는 비즈니스가 끊어지면 그 사람하고 다시 연락을 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, 사실상. 네, 많이 없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나는 좀 인간관계로서 좀 오래 보고 싶다.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관계를 잘 쌓아두면 이건 대단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. 사람에게 투자하시라. 네. 이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생애설계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뵀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은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 워크렛이나 이런 공고 사이트에 가서 이력서 제출하고 취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네네.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업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투자법은 마지막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취미 활동을 꼭 가지시라. 요즘 왜 취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. 취미로 돈을 번다. 뭐 요즘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. 뭐 식물 갖고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약간 신발이나 의류 같은 거 이렇게 되팔기 뭐 그런 것도 있고 레어템 또 뭐 이렇게 팔기도 있고 또는 뭐 이 피규어나 완구 이런 것들도 사고 팔기를 하더라고요. 참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것들이 돈벌이가 되는 취미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네. 깜짝 놀란 부분이 네네. 그거였거든요. 네. 강아지 초상화. 네. 네네. 이 지금 이 그림을 네. 이게 지인들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고 계시지만, 네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, 네네네. 그쪽으로 뭐 요즘에 애완동물이 네, 맞습니다. 펫 네. 시장이 굉장히 크죠. 많이 네. 크죠. 네. 그런 강아지를 네. 초상화를 그려주는 비즈니스를 네네. 하게 되면, 예.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그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이제 지인에게 그 강아지 초상화를 이렇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본 친구분들이 누가 그랬냐 이걸로 강아지 초상화 사업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몰랐다가 근데 이제 펫 시장이 커지고 하니까 좀 관심이 있는데 현재는 제가 이제 지인들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서 이 100개 초상화 선물 작업이 다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의
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네. 내가 뭘 좋아하는가, 네.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출발하셨던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부캐라는 것들이 네. 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좀 배우기 시작을 한 거고, 네네네. 이게 처음에 강아지 초상화로 연결이 될 줄 알고 시작한 건 아니죠? 전혀 아니죠. 네. 저 하다 보니까 전 초상화 선물을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. 그냥 그쵸? 그림만 그렸을 뿐인데, 제가 그 그림 연습하는 중에 이제 그 실베스테 스탈론이라는 배우를 그리고, 그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 영화 배우를 그리고 하다 보니까, 그때 이제 문득, 이거 내 지인들 초상화를 그려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? 이제 그렇게 된 거고, 이 초상화 그리는 중에 누가 이제 강아지 얘기를 해서 딱 한 번만 강아지를 이제 그려서 선물한 적이 있는데, 강아지 초상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, 이런 거 같이 해보자, 뭐 이런 제의가 들어오니까, 이게 정말,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게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고 커질 수 있다. 네, 그런. 맞아요. 네. 네,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네. 시작을 해봐야 된다. 맞습니다. 해봐야 됩니다. 네, 해봐야 그 애들이 연결이 맞습니다. 된다. 네. 가다 보면 정말 길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. 그렇죠. 네. 집에만 있으면 기회들이 안 오죠. 네. 그 문을 뚫고 기회가 들어올 맞습니다. 수가 없으니까. 네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직장인들이라 하면 네네. 이런 그 외부 활동들, 그 네네. 국계 활동들이 회사에서 알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네.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. 많이 있거든요. 네. 저도 책을 3권 출간을 했지만 네네. 처음 책 출간할 때 이거를 제 실명으로 내야 되나 필명으로 내야 되나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. 근데 실제로 뭐 회사 업무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분야면 네. 크게 이렇게 막 제재를 가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게 없다는 걸 이제 저는 알게 됐거든요. 네네네. 작가님은 어떤가요?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뭐 그림이나 글쓰기나 시작했을 때, 멋지다, 응원한다,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, 또 뭐 일부는 또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, 야, 이건 뭐 업무 그런 거 문제 없는 거야? 이제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일단 저희 회사 규정에 벗어나는 행위는 제가 하고 있지 않고요. 또 어떤 제가 뭘 하는 거에서 이렇게 늘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면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오히려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뭐 규정 위반이나 이런 거 없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더 활력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서 일도 더 열심히 잘 하게 되는. 네. 네.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네. 제 모습을 보고 네. 뭔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네. 그 위에 은퇴 이후에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따라할 수도 있겠다. 맞습니다.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네.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채널도 많이 운영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채널을 보고 좀 한 사람이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.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. 이런 취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막 떠들면 제 입으로 떠들면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런데 저 말고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님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다른 분의 이야기,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신뢰도가 그래도 저보다는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의 목표가 된다? 이건 생각만 해도 좀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행복감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책을 내게 된 거고, 그렇습니다. 그런데 50대에 좀 슬럼프를 좀 겪으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그때 뭐 우울증 뭐 이런 게 좀 심하셨나요? 사실 이제 50즈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4년 전에? 갑자기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고, 사회는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, 나는 준비되어 있는 게 뭐가 있지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건강이 나쁘진 않은데, 이게 건강 관리 더 잘 하려면, 하여튼 뭐,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좀 불안이 엄습해 오면서, 제가 심리적으로 조금 일단 그게 불면증으로 오더라고요. 저 스스로 이걸 좀 극복해보자가, 걷기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, 물론 그전에도 좀 걸었는데, 많이 이제 시간과 횟수를 늘려서 걷기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일단 좀 제가, 이게 좀 단단해져야 되겠다. 그런 거 하고,
또 우리가 몸이 근육을 있지만 마음에도 근육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, 마음의 근육을 위해서 일단 그때 이제 그림을 시작했어요.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, 네,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시작했고,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 50대 초반에 슬럼프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부캐 활동으로 연결이 된 건가요? 맞습니다.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걷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씩 늘면서 엔잡러가 된 거죠. 네.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큰 외부 요인이 있었네요. 일단 저는 시작이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은 근심, 걱정, 고민에 빠진, 거기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조만간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? 사실 이 퇴직 준비라는 게 닥쳐서 하면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 저도 한 10년 전부터 퇴직 후에 뭘 하지를 고민을 했고, 그래서 대학을 한 번 더 다니게 되고, 뭐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는데,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회 트렌드 변화를 공부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.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. 그래서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이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,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. 그런 변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. 무엇을 하고 싶은지. 이걸 먼저 찾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요. 은퇴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하시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건강관리입니다. 건강에 자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저도 한때 자신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더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회 변화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.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시라. 마지막으로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된다. 건강관리 하시라. 이렇게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. 7개의 부캐 활동을 하고 계신데, 네네. 앞으로도 어떤 도전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? 제가 지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좀 시니어 모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남성분들은 아직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벤치마킹 이 롤 모델을 삼는 분이 뭐 예를 들면 김칠두 씨 같은 경우, 그분은 67세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니어 모델로 데뷔하신 분이죠. 네. 유명하신 분 있고. 그다음에 제가 이 책에 여기 세 번째 인터뷰어인 지성원 씨는 아저씨저라는 그 시니어 모델 그룹이 있어요. 거기에 일원이시거든요. 되게 배울 게 많으신 분입니다.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나도 이 건강 몸매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지금도 충분하신가요? 예,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런웨이 한번 서보는 게 제 도전입니다. 또. 네. 아까 그 구체적으로 목표를 기록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기록이 있으신가요? 있습니다. 제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. 써놨습니다. 네. 언제까지 공개서를 한번 하시죠? 네, 그래서 금년에 제가 몸을 만들고 내년에 그 시니어 모델을 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에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. 그 이제 등록해서 예를 들면 워킹도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배우고 그 모델 데뷔는 이제 그 이후가 되겠죠. 2025년에 그러면 데뷔하는 목표. 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열심히 합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네,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